전국 마늘 가격이 하락해 시장 격리가 검토 중인 가운데 단양 마늘은 공격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한 지역 마늘의 상품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유전자가 뛰어난 암소의 난자로 체외 수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중심의 개량이었다면 이젠 암소 능력도 더해진 겁니다. 충북의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처음 문을 열면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에게도 전용 공간이 생기면서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충주에서 무상으로 개인 밭을 제공하고 농사일도 가르치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농사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며 텃밭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마늘 경매 가격이 반토막 나자 수매 등 시장 격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재배 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늘었는데 이상기후로 상품성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시장 격리가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단양 마늘은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갓 수확한 단양 마늘이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특판전 시작과 함께 긴 줄이 늘어서고 짜임새가 단단하고 묵직한 마늘을 먼저 골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품질 좋기로 정평이 난 단양 마늘을 싼 가격에 구입했다며 만족합니다. 단양 마늘이요 너무 맛있고 야물고 단단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여기서 구매를 하거든요. 딴 데 마늘은 음식을 하면 너무 독해요. 독하고 매우고 그 단양 마늘이 최고예요. 하지만 전국 산지 마늘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햇간 마늘 20kg 평균 도매 가격은 13만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23.9%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1일 올해 첫 경매 가격은 마늘 1kg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5천 원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확기 잦은 강우와 인력난으로 수확 시기를 놓쳐 상품성이 떨어진 데다 올해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은 4%나 늘어 생산량이 7%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매 등 시장 격리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단양 마늘은 공격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한 지역 마늘의 상품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난적에 격리한다고 하면서 수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 지역은 그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네, 저희들은 농협 청주 물류센터와 수도권 5대 물류에서 5% 정도 시중가 대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 마늘은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판매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우량 수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왔습니다. 수소만 중심이 된 셈인데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자가 뛰어난 암소의 난자로 체외 수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량한 암소에서 난자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난자는 국가 종모우, 즉 검증된 숫소의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듭니다. 이 수정란을 통해 태어나는 송아지.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크기가 남다릅니다. 생시체중이 35에서 40kg으로 기존 인공수정 방식으로 낳은 송아지의 체중보다 5에서 10kg 정도는 더 나갑니다. 사이즈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발육 상태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좋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확신은 없었는데 송아지를 본 이후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숫소의 능력이 중심이 된 개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암소의 능력도 더해진 겁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우량 암소를 선별하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고유 번호가 매겨지는 한우의 특성을 활용해 부모의 생장 상태까지 검토한 결과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암소를 찾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사업에는 보은군과 충주시의 한우 농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56마리의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초우량 한우가 생산되면 적은 사육 두수로도 높은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 기반 한우 개량 시스템 사업은 대리모의 생육 상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우수한 송아지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획기적인 도전이 앞으로 한우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와 경기 시흥, 충북 오송,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에 위탁한 중저소득급 바이오 생산 인력의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천과 연세대 연합인 송도 지역이 주 캠퍼스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개 지역 캠퍼스가 협업해 연간 2,000명에 가까운 교육 수요를 분담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민호 시장 시정 4기 평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사당과 관련된 정부 예산을 확보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꾸준한 기업 유치 활동으로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받아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회 통과가 규칙 통과가 실현이 되면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선 24시간 운영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성과로 꼽았고 교통 분야에선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무료 운영에 대한 시범 운영을 착실히 준비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최종 노선 개편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시장은 앞으로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논의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년간 이뤘던 성과를 발판으로 시정 2년 차엔 보다 높아진 세종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디지털 전환교육 1인 1기기 보급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첨단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등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춘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1인당 1기기를 보급할 예정인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게 보급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태블릿 16,000여 대를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레이저 각인 등을 통해 분실 최소화, 졸업시까지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를 11개 교로 확대해 학교의 교육과정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운영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과 사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상권 활성화 위한 전면공지 확대입니다. 세종시가 동지역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인데요. 세종시가 지난 2021년 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운동 상가 전면공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5개 영업 등을 허용했는데 방문객 등이 많아지고 상인들의 매출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시범구역을 기존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세종시는 고운동 사례를 통해 전면공지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다음 달 공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충북에는 장애인 전문 체육 공간이 없어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에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처음 문을 열면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실내 컬링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육과 학습용으로 개발된 이른바 뉴 스포츠 중 하나. 수업을 받는 이들은 청주의 한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일일이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4월 충북 처음으로
청주의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문을 열며 이 같은 수업이 원활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대관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휴강을 해야 되거나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보강 수업을 잡아드린다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국비 사업을 통해 근력이나 심폐지구력 측정 기구들까지 들여오면서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초 체력을 측정을 하시고 결과치가 수치로 나오니까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좋고 저희도 얼마만큼 체력이 향상되었고 운동 수행력이 향상되는지 알 수 있어서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사용해야 해 공간적 제약이 많았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실업 선수들도 이제는 전용 연습 공간을 갖추게 되면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서 우리 또 장애인들이 더 운동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청주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문을 열며 당장 체육회가 진행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수강자 수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주의 경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는 단 6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의 양성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주말 농장, 도시 텃밭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엔 쉽지가 않은데요. 충주에선 무상으로 개인 밭을 제공하고 농사일도 가르치며 농업의 기쁨을 함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주역 인근 텃밭에 335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 충주 1호 도시농업 공동체로 지정된 도시 텃밭입니다. 올해 78세 권형정 어르신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농사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자신의 땅 2,000제곱미터를 지역 주민 29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텃밭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사회를 기여하는 일이 뭔가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고 친지들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은 깻잎과 토마토 등 20가지 이상. 권영정 어르신은 직접 모종을 나눠주고 농법도 전수하며 농사 경험이 전무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와서 지도도 해주시고 또 뭘 어떻게 하면 깻잎도 위에를 뭐 좀 잘라줘야지 된다든지 또 토마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친환경 재배로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은 물론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웁니다. 그래 애기는 너무 재미있고 물도 줍고 뭐 토마토 있네 이렇게 애기는 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는 좋았어요. 권영정 어르신은 텃밭에 그림과 요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결합해 새로운 텃밭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시 텃밭을 조금 차원 높게 해서 문화 텃밭 또 관광 텃밭 아까 말씀드린 그걸 어울러서 앞으로 좀 비전을 지역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된 뜻있는 발걸음이 농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가 오늘 학내 부속 농장에서 신품종 초당 옥수수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선보인 신품종 초당 옥수수는 소윤섭 교수가 수입 품종 일변도인 국내 초당 옥수수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개발한 것으로 노란색 한 품종과 바이컬러 2품종 등 총 5개 품종입니다. 소윤섭 교수는 근래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이 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종잣값이 상승해 재배 농가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며 신품종 개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충분한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공돼야 할 텐데요.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형형색색의 돌을 이리저리 옮기며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들.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함께 아프리카 전통 게임 만칼라를 체험합니다.
충북국제교육원의 문화 다양성 존중교육 다함 더함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언어학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혜롭다는 뜻이 뭐예요? 지혜롭다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모두가 다 같이 좋게 해결할까 방법을 잘 찾아내는 거.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데는 잘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서 좀 친구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잘 몰라도 이런 걸 배우면 막 무슨 특징 같은 걸 잘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문화 이해 교육을 비롯해 충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와 문화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청을 받아 입국 초기 학생들을 학년에 상관없이 2달간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 한국어 디딤돌 과정도 운영 중인데 올해는 350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학급을 도내 20개 학교에 22곳을 운영하고 한국어 학급이 없는 학교에 중도 입국생이 입학하면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갖춘 교원을 파견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 징검다리 과정 등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이 좀 적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입국 초기 한국어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수준으로는 다문화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조차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냥 말하기는 좀 쉬운데 그냥 수업에 시작하면서 좀 어려워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은데 과목별로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많이 힘들어하고 학습적인 것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 입국 학생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 한국어 교육이 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Очень важно общаться с корейцами, также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Это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в жизни Коре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런 한국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항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어나 몽골어, 태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원이나 강사도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좀 마음이 좀 비어있다 보니까 이게 학습 진도도 안 나가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옆 친구랑 좀 자주 다툼이 있고 그 모국어를 쓰는 상담 인력이 좀 구축이 되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학습 동기가 높아져서 충북교육청은 우즈벡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같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원어민 강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문제와 다문화 학생들의 국적이 국제 정세나 산업 수요 등에 따라 빠르게 달라져 원어민이나 이중언어 강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즈벡, 키르기스탄 등 그런 국가들인데요. 그런 국가들 언어를 잘하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이나 이런 그 인력으로 인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충분한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전국 순회 특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에 대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부 차원의 해임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3%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현재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3%, 유동성은 200%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자산도 6개월 새 3,800억 원이 증가한 10조 3,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협 등 상호 금융권의 1분기 전체 전국 연체율은 2.42%였으며 은행권 4월 연체율은 0.37%였습니다. 도내 세 번째 평준화로 충북혁신도시에 설립된 동성고등학교 개교식이 윤건영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성고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창의 공작실과 미디어 스페이스, 소공연장 등 특화된 교육 공간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학년 8학급 약 190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6.25 전쟁 첫 전승을 이뤄낸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동락전투 기념 행사가 충주 신림면 용원초등학교 동락분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육군 군악대 공연과 추목을 낭독, 표창장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당시 전투 참전 용사 유족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락전투는 1950년 7월 7일 동락초등학교에 집결한 북한군을 상대로 6.25 발발 이후 최초의 승전을 기록한 전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진행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외국인 170명이 조기 모집됐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인원 중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도는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시장이 권역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일주일 전과 같이 0.01% 상승한 가운데 청원구와 흥덕구는 각각 0.09%와 0.03% 상승했지만 상당구는 0.1% 하락했고 서원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일자리가 많은 청원구와 흥덕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반면 구축단지가 많은 상당구와 서원구는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이 내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토요일 야간 개관을 하는 곳은 고인쇠 박물관과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등 3곳으로 청사초롱, 장서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